상가 건물을 가진 임대인이라면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버티는 순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주치 배주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많은 임대인분들께서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죠. 바로 상가 임차인의 악의적인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단순하게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일부 임차인 분들은 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버티기를 선택하거든요. 그렇다면 임대인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단계별로 한번 차분하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시간 끌기 전략이에요. 이게 임대인분께서 차임 연체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그 판결과 강제 집행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이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사실상 무상으로 점포를 점유를 하면서 장사를 계속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적 절차에 지연을 이용해서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증금을 악용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어차피 그 연체된 임대료인데 이거 보증금에서 그냥 제외하면 되지 않아? 라는 그 태도로 버팁니다. 결국에는 그 임대인의 보증금을 자기 돈처럼 쓰면서 마치 이거를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것처럼 악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법과 제도의 악용이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상임법은 민법에서 특별법으로 규정한 이 특별법입니다. 이게 이제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그 제정된 법률인데, 그런데 이제 일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권리금에 대한 보장이라던가 혹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세워서 고의적으로 계약 해지라던가 혹은 이 퇴거를 지연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임대인께서는 재산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회비용과 또 정신적인 부담까지 함께 떠안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첫 번째로 한번 고민해 볼 토픽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연체 이자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많은 그 임대인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저는 그 연체 이자 조항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체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떠실 것 같나요? 정답은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민법 제397조죠. 그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채무자, 즉 임차인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연간 5% 이내에서 법정 이자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저희가 별도의 약정 이유를 정했다면은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체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의 연체이자 연 15%라고 정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합법이지만은 만약에 나는 그 연체이자 조항을 조금 더 세게 넣을 거야 라고 해서 연간 30%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항을 썼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자 제한법 위반으로 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인 분께서는 임차인이 이렇게 악용을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제가 임대인 분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 단계에서 예방을 해야겠죠? 그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계약서의 연체 이자율 보통 한 12%에서 한 15%를 기재를 해요. 그래서 이 연체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그 조항을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보증금을 연체 임대료에 충당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도 꼭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연체가 발생됐을 때 저 임대인분들께서는 기다려주는 것보다는 임대료가 한 2달 이상 밀리면은 곧장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세요. 이게 이제 단순히 내용 증명이라는 게 경고가 아니라 훗날 법적인 분쟁에서 임대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이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월 이상 연체가 이어지면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 명령 신청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급 명령이라는 게 일반 소송보다 그 절차가 상당히 좀 간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채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임대인 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임대인 분께서 지켜야 할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체가 발생되면은 방관하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기 연체자라면 법적 절차로 이어나간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건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임대인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배준형 대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